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트럼프가 90일간 관세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으나 결국에는 가짜뉴스라고 밝혀져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증시는 장 초반 마이너스 5%로 하락을 하면서 3일 연속 폭락세를 보였고, 이어 트럼프가 90일간 관세를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이 나와 나스닥은 4%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에 케빈 해시 위원장은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관세를 90일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말했고, 이후 백악관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해시 위원장은 그 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을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에 증시는 이러한 내용이 가짜 뉴스라고 밝혀지자 다시 하락을 하며 요동을 쳤고, 이에 나스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 여전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변동성은 한 달간 나스닥이 무려 3% 이상 하락을 3번이나 하면서 극심해졌고,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바뀌지 않아 증시는 여전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나스닥은 현재 고점에서 22%나 떨어져 조정장에 진입했고, S&P 500 역시 3일 동안 11% 가까이 떨어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월가에선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 보편 관세가 완전히 발효되는 4월 9일까지 협상을 통해 일부 관세가 인하될 것이라 보곤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것이 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라 지금은 많은 나라가 백악관에 연락을 하고 있고, 앞으로 며칠 동안 그러한 헤드라인이 계속 나올 것이기에 이에 상호 관세 일부는 4월 9일 발효 전까지 낮아질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어. 그러한 이유는 여러 차례 관세 발표로 인해 경제와 시장의 자신감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고, 그 피해는 쉽게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주식시장의 피어앤글드 지수는 여전히 4에서 멈춰 있고, 이날 나스닥이 4% 이상 상승을 했을 때만 해도 4포인트 오른 8까지 올라왔지만 다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여전히 극심한 공포 바닥까지 내려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파월은 최근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밝혀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경제적 효과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관세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가능성은 높지만 효과가 더 지속할 가능성도 있어 연준의 정책 조정은 더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입장이 있다 밝혔습니다. 이에 이러한 말은 즉 지금은 기다리면서 관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라 적어도 5월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라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말은 다시 지금은 페드의 풋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이날 나스닥의 반등 시도는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트럼프는 현재 관세를 바꾸지 않겠다 말하고 있어 파월 역시 금리에 대한 정책이 없어 현재로서는 증시의 바닥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시장의 공포지수인 빅스는 이날도 올라 47까지 올라왔고, 사실 이러한 공포지수는 30 이상일 때 공황이 찾아오는 특징이 있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빅스 지수는 80까지 올라,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는 7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이날은 공포지수가 장중 50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2022년 러시아 전쟁 때 빅스 지수는 35까지 올랐고, 지금 상황은 러시아와 코로나 충격에 비해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지금 증시가 이러한 관세 문제로 폭락을 하곤 있지만 결국 코로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은 주식들은 올라가는 것을 보여줬기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 채권왕 빌 그로스는 지난주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 미국 금융시장은 레버리지가 매우 높고, 레버리지는 풀릴 때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려 없이 풀려버려 이번 주 반등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관세가 유지될 경우 연간 GDP 성장률은 2% 가까이 감소하고, 이는 기업의 이익, EPS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심지어 보복 관세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증시는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증시는 지난 5년간 강한 상승세를 보여온 만큼 고평가 상태라 페드 역시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이번 주 나오는 경제 데이터는 다가오는 목요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며, 시장은 이번 CPI를 2.6%, 그리고 근원 CPI는 월간 0.3% 올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에 지금은 관세 정책에 의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안정세를 보여주곤 있지만
이는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게 아니므로 CPI가 좋게 나와도 지난주 고용 데이터처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3월 조사에서도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4.1%까지 올라 지금은 이게 더 오를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 주 금요일에는 JP모건과 같은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해 지금은 1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과연 기업 CEO들이 관세 영향에 대해 뭐라고 할지 그리고 가이던스를 어떻게 조정할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의 분위기는 좋지 않아 팩트셋은 지난 1분기 동안 S&P 500 기업의 EPS 추정치를 4.2%로 낮췄고 여기에 관세 불확실성의 기업들은 컨퍼런스 콜에서 시장 기대치를 낮추려고 하고 있어. 만약 대부분의 기업에서 가이던스 수치를 하향 조정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증시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높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오늘 밤엔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상원에 출석하기에 그는 그동안 월가의 비판을 받는 상호 관세율 계산 공식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라 이번 주 가장 주시해야 할 것은 그가 더 많은 협상 시간을 갖기 위해 상호 관세 파효를 4월 9일 이후로 연기할 것인지가 초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도 하락을 하면서 233달러까지 내려왔고 장중한 때는 214달러까지 내려와 시장에 또다시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에 테슬라가 이날 다시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테슬라 낙관론자로 유명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대폭 낮췄기 때문으로 지난 4년간 테슬라 주식의 매수 등급을 매기며 강세를 전망해온 아이브스는 이날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종전 550달러에서 315달러로 약 43%나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이에 아이브스는 테슬라는 본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정치적 상징이 됐다며 머스크에 대한 광범위한 반감이 시장 기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진단했고 현재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야기한 브랜드 문제로 인해 전 세계 미래 고객 기반의 최소 10%를 잃거나 파괴한 것으로 추정돼 더구나 이는 보수적인 추정치일 수 있다고 밝히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여기 애플의 주가 역시 3% 이상 하락하며 181달러까지 내려왔고 애플 역시 트럼프의 상호관세 여파로 장주간대 5%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냈습니다. 이에 지금 주가는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고 애플의 주가가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이폰과 같은 주요 기기 생산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트럼프는 지난 2일 주요 교육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해 중국의 34% 관세가 책정되면서 이 때문에 애플이 다른 대형 기술주보다 훨씬 더 험난한 시기를 겪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웨드부시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애플이 트럼프 무역 전쟁으로 특히나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목표 주가를 주당 325달러에서 250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상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였고 사실 지금은 펀더멘탈 장이 아닌 증시가 다 같이 폭락을 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의 주요 배경은 딱히 없어 지금은 모든 주식들이 흔들리고 있는 장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증시가 회복이 되고 반등을 하게 되면 펀더멘탈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폭도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지금은 트럼프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며 당세가 취약한 경합지역을 지역구로 둔 공화당 의원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에 경제에 대한 불만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의 원동력이 됐으나 지금은 급진적인 관세 정책으로 시장 불안이 확산되며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오히려 경제 문제로 공화당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오기에 결국 이러한 문제가 더 오래 지속돼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진다며 이후 상황이 완화되고 나아가 이전과 비슷해진다고 해도 트럼프와 공화당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이러한 상황이 올해 하반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의료 관련 주식인 휴마나와 CVS 헬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보험사 지급률을 2.23에서 5.06%로 인상할 것으로 보여 주가는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의류회사인 리바이스 역시 1분기 실적을 보고한 이후 현재 장후에서 1%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 역시 12월 31일까지 새로운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한 이후 2% 상승 중이며 US 스틸은 트럼프가 니폰 스틸이 제안한 US 스틸 인수를 검토하라고 밝힌 이후 이날은 거의 9%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